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일찍이 여동생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일찌감치 제부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워낙에 사소한 일들을 집에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편이 아니고 큰일이 터졌을 때만 집에 이야기하는 편이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생겼다고요. 벌금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제부가 면허 취소를 당하면 근무할 수 없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이런 상황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남편이 직장을 잃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제가 힘 있는 정계 인사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같이 울고불고 했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시집간 지 1년 반 만에 많이도 늙었고 많이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철들면 좋은 거지만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철드는 동생이 저로선 너무 안타까웠고 저희 집 형편이 좋지 못해 제부의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뜻 턱하니 내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슬펐습니다. 한참 여동생을 달래고 제부의 음주운전 당일 상황을 들어보니 제부가 다달이 근무처에 내야 되는 돈 7만 원을 잃어버린 게 혼자 속상해서 맥주를 계속 퍼먹더니 갑자기 차키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여동생은 안 말렸냐고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대요. 남자 힘을 여자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심지어 제부는 힘든 공사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에 겉보기엔 말라서 힘도 없어 보이지만 힘도 엄청 셉니다. 결국 제부는 그렇게 집을 나가 차를 끌고 다시 회사에 가겠다며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졸려서 길에서 잠시 정차 후 자다가 지나가는 순찰차에게 걸려 물어보니 당연히 면허 취소. 근데 그마저도 자기는 못 믿겠다며 경찰서에 가서 친히 피감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괘씸죄까지 적용되어서 벌금이 500만 원. 제부의 음주운전 사건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벌금형을 받고 3주쯤 지났나? 제부가 거래처 사장과 또 술을 마신다고 해서 여동생이 친정집에 피신해 왔습니다. 왜 피신해 왔을까요? 술을 마시면 워낙 고집을 부리고 그로 인해 매번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여동생이 친정에 대피해서 온 거죠. 그날도 여동생이 제부에게 적당히만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답니다. 헌데 11시쯤 되었나? 동생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하는 제부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지 3주. 일하다 보면 술 마실 수야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되었으면 적어도 적당히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저희 집으로 오라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집 주소도 말 못하는 사람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어찌 들어가냐면서였죠. 그래서 동생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저희 집 주소를 불러주고
그렇게 30분 정도 흘렀을까. 도착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왜 오지 않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또다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였죠. 제부가 만취한 상태로 뒤에서 자꾸 건드리고 욕설을 퍼부어 운전을 못하겠고 집도 잘 못 찾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받아 집에 오는 길을 설명하니 대리운전 기사가 오죽하면 아버님이 오셔서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리기사가 전화했던 곳이 집과 그리 멀지 않아 아버지가 데리러 가지 않아도 집 앞까진 오게 되었습니다. 허나 좀처럼 시간이 지나도 제부가 들어오지 않아 창문으로 밖을 봤더니 제부가 실랑이를 하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밖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술 취한 사람을 밖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부를 모시고, 정말 모시고란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부자리를 펴주시며 오늘은 그만 취했으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자며 좋게 말씀을 하셨으나 제가 당시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제부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빛과는 좀 달랐습니다. 짐승 같은 눈으로 노려보며 계속 저희 어머니에게 장모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며 시비조인 어투로 말을 하였고 어머니는 일단 자라며 실갱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잠들지 않고 자꾸만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기에 제가 황급히 차키를 숨겼고 어머니는 계속 제부를 좋게 타이르시며 이 양반아, 가족들도 자게 그만 자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식구가 제부 때문에 쩔쩔매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부가 어머니를 밀치고 나가려고 하였고 그 광경을 보던 아버지께서 보다 못해 어머니를 밀치는 제부에게 한 소리를 하자 제부는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들 나이에 제부에게 맞은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제부의 등짝을 때렸고 그러자 제부란 사람이 저희 아버지 목을 졸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비규환. 정말 그날 밤의 상황은 아비규환이란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제부를 떼어놓느라 정신이 없고 남편이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을 본 동생은 충격과 공포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엉켜 붙어있는 제부를 간신히 떼어내자 다시 또 짐승 같은 몸짓을 하며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와서는 장모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온갖 임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저에게 퍼붓고 집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시부모에게 연락해 이러저러한 상황이니 와서 아들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제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나 창밖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무서워서 따라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눈빛이 이미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하이드를 실제로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는 저를 올려다보며 제부는 썩은 미소를 날리며 제게 또 욕설을 하였고, 저는 일부러 제게 욕설을 하며 멀리 못 가게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욕을 계속하다 분에 못 이겼는지 옆에 있던 차에 라이트를 발로 찼고 쨍그란 소리와 함께 라이트가 부서졌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는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시각이 12시 30분. 너무 늦고 피곤한 시간이라 깊게 연관되기 싫었던 저는 경찰관에게 공원 앞에 술 취한 행인이 차를 파손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인 척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10여 분 뒤에 출동하였으나 이미 제부는 빗길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것이 살인미수 제부의 전말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정신 차리고 반성할 줄 알았는데 현재는 상황이 더 엉망진창입니다. 제부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정말 미치겠고 답답하여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 사연을 적습니다. 저 정말 어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당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그날 밤 제부를 아는 사람으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다음날 출근과 그날 밤에 벌어진 일에 너무 지쳐 모르는 사람처럼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집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신고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까진 아직 가족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부는 술에 취할 때도 그리고 그 술이 깰 때도 저희 식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으로 술과 관련된 명언을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술은 비와 같다. 비가 오면 진흙밭은 진창이 되어버리지만 좋은 흙이라면 꽃을 피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존 헤이.